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제가 성북구청장을 8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라 이렇게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치라는 게 스스로 통치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제 민주주의 학교다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마을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라는 말과 함께 이 마을의 주인인 그런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우리에게 좀 주요한 고민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뭐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시다시피 91년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되었고요.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처음 이제 실시하게 되면서 기관자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 선거가 지방 사무로 있는 교육의 사무를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게 되면서 더 확대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매우 짧고 일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지금 쭉 이어져 오면서 한편으로는 구청, 시청, 뭐 내지는 도청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익숙한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주로 우리에게는 지방자치가 남아 있는데요.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정말로 자치라고 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모아서 의견을 이제 모으고 그걸 통해서 뭔가 결정하고 함께 집행해 나가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영역의 일이 굉장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나 마을총회 이런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마을총회, 주민총회 혹은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주민자치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이런 고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목에 좀 주목해서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민주주의라는 말이 저기에 나오는데요. 저 말은 사실은 제가 성북구청장 하던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국가 단위 이런 민주주의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자치라는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 내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민주주의 이게 자치가 아닐까? 그리고 자치라고 하는 게 결국 구청장과 구의회가 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본질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을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기관자치라고 하는 이 것의 관계가 뭘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법규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헌법에 나와 있는 달랑 2개의 조항만 있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고요. 그게 법제화된 게 이제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이에요. 지방자치법은 지난 겨울에 12월 달이죠. 21대 국회 들어서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 중에 앞으로 더 소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관 구성의 다양화, 즉 뭐 쉽게 말하면 성북구청장을 지금처럼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의원들 중에 의원 내각제 형식으로 의원들이 이제 성북구청장을 뽑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의원이 아니라 이제 이 소위 이야기하는 제너럴 세크리터리처럼 사무총장 혹은 관리자 CEO처럼 계약제 형태로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람을 모시고 와가지고 의원들이 그분 그 CEO한테 미션을 이렇게 주고 계약서를 쓰는 형태로 해서 관리하게 하는 뭐 그런 방식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기관 구성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를 실제로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뭐 전체 몇 프로 이상이 서명을 받으면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조례도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들의 이제 권한도 대폭 강화하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보조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보좌진들도 둘 수 있도록 바꾸고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권능들도 좀 강화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도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지방자치 제도를 법적으로 많이 이제 이번에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고 바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을 바꾸면서 좀 이번에 논란이 된 법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이 틀 내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빠지게 됐던 경과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특정 이제 집단의 이해관계를 좀 대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자치 제도 내에서 그 기능이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전체 법률이 정부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풀뿌리 조직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려도 많고 반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기관자치에 해당하는 영역들이 대폭 개선되는 역사적인 그런 이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요 대목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주민자치 영역의 기본적인 주체가 되는 그런 이제 법률의 초안이 빠지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사실은 우리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기관자치의 진전을 이루는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을 사실 제가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인데요. 왜 저 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나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인 마을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할까에 대한 아마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성북구청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87년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많이 민주화됐다고는 했지만은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제 생활 주변에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지 못한 거를 많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실 때 보니까 학교나 직장이나 내 삶의 주변이나 하다못해 내 그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조차도 정말 내가 주인으로 내 동네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 위에 군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료적으로 그냥 행정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행정 기구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을 시민들이 이제 얻게 된 거죠. 민도는 올라갔고 시민들이 주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행정 체제나 여러 이 행정 기관의 그런 상태는 그렇게 민주적이거나 이제 진보된 형태로 우리 주민 생활에 다가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이 기초자치단체죠. 이 소위 성북구 또 혹은 무슨 군 이런 작은 생활 단위로부터 정말 나의 문제를 스스로 우리 시민들이 주인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함께 만들어 보자. 정말로 자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전국에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의회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혁신 정책이라든지 모범 사례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2010년도
우리 지방선거 이후로 집중적으로 부각이 이제 되고 나타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자체 시대다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요.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단체장들하고 박원순 시장이 있던 그런 민선 5기 6기 뭐 이런 시절이 아마 조금 더 시민들께 그런 영감을 드리고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있지만 좀 뭐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선 5기 6기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방자치의 그런 이제 많은 진전들이 시민 생활의 한편으로는 진전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오히려 더 목마름을 더했던 것 같아요. 풀뿌리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주인으로 이제 시민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너무 관료적이고 또 행정 편의주의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거기에는 여러 정치적인 허들이라 그러죠. 이 장애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활동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제약적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법적인 요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의 뜻은 충분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 세력과의 충돌이나 갈등 속에서 묻혀버리는 일도 너무 많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무시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는 그게 갈등 양상으로까지 많이 번지게 되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성미산 마을이든 뭐 우리 성북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제 소위 이 자라나는 그런 시민 의식과 마을 활동가들의 역량이 이제 충분하게 그릇으로 담아질 만큼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충분한 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던 반면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좌절과 분노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양상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제정되었던 주민참여 조례라든지 주민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그런 조직들이나 활동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것의 아주 중요한 지지대, 이 바로 핵심 축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회로의 체제 전환이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주민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지역에서는 총화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읍면동별로 설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또 행정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보조적인 위치에밖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목마름들이 계속 지역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도 바꾸고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진정한 자신의 대표 조직으로서 자치의 요람으로서 주민자치회를 한번 법적으로 보장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기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게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면서 전부가 삭제가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다시 삽입하는 그런 이제 개정안을 여러 개 발의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아예 이 계기를 통해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걸 아예 한번 법적으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기관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틀에 그 근거법은 두게 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전히 그 달랑 몇 개 조항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 성숙한 주민자치의 역량만큼이나 제대로 된 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기본법을 따로 이제 발의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명 마을민주주의 기본법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고 지방자치 활동가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법에도 뭐 여러 이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본은 이런 겁니다. 기관, 즉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상 이 구성되어 있는 이 양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사를 모으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로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들 기관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는 감사 청구라든지 이제 민원을 내는 형식의 그런 이제 민원의 이 형식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구성하고 마을총회 내지는 주민총회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이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의견을 모으고 의견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나 프로세스를 설계해 놔서 그 법에 따라서 그거 이제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그 이제 그것이 정당할 경우에는 이 기관 즉 구청이나 의회와 함께 이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가 그런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로 당당하게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낼 때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된 그런 마을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핵심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회를 대신한다거나 기관을 대신한다거나 즉 구청장을 대신한다거나 의회를 대신한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주민의 뜻이 독자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과 프로세스를 설계해 놓음으로써 이제 이 견제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하나 열어놓는다는 그런 이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구청장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봅니다만 사실 하다 보면 주민의 뜻을 생각한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이제 독자적인 마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저도 늘 제 생각이 갇히게 되고 이제 대표자로서의 사명보다는 제가 책임자로서의 저 스스로의 사명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와 책임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만 이 책임의 원리를 다하는 기관, 즉 구청이나 의회가 또다시 진정한 대표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하나의 독자적인 체계와 마당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마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에 심화된 민주주의의 시민적 요구 이런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도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요. 그것의 중요한 어떤 디딤돌로서 주민자치기본법을 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민적 토대 이것이 바로 이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기본법, 마을민주주의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21대 국회에서 꼭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나 더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의 기본 얼개를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역시 가장 이렇게 큰 권원, 그러니까 권력의 원천이지요. 그것은 주민총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민총회에서 위임을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주민자치회는 누구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민들의 총회의 대표자로서 대표 기구로서 이렇게 참여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마을 민주주의의 그런 이제 우리의 그리고 성공의 폭과 깊이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마을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는 바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구성과 운영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선출된 사람으로 이렇게 의원 생활 내지는 단체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않으면, 즉 시민들께서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우리 안방에는 이상한 사람, 도둑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촛불혁명 때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면 뭐 늘 우리 선출직들은 뭐 하는 일 없이 그냥 시민들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상호 침투 작용이고 상호가 소통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저의 권능과 저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스스로의 역할과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 이것은 우리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보람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 어제는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어제는 즐거웠는데 내일도 늘 즐거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삶이라는 거가 그렇듯이 이제 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노력할 때 더 잘 이렇게 갖고 가지지 않을까 싶고,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처럼 똑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추어 나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행복이라는 게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민주주의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런 깨어있는 시민들과 지역의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 이걸 지향합니다. 마을 민주주의의 우리의 이상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우리 삶이라는 게 영원하듯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도 늘 우리 가슴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좀 이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도 야당도 주민 여러분들을 가장 겁냅니다. 목소리를 낼 때 결국 정치는 변합니다. 저는 정치와 정당의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리크루팅, 즉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는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이스, 목소리입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릴 때 정치인들, 정당은 긴장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언제든 좋은 목소리든 나쁜 목소리든 혹은 싫은 목소리든 뭐 행복한 목소리든 우리 함께 그 목소리를 내고 들으면서 건강한 그런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